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듣기 불편해 하실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식 위해서만 살다가 인생 끝난다. 무슨 소리야,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영상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건강한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모두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함정. 한국 사회에서 좋은 부모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사는 부모. 이것이 우리가 배워온 부모상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식 대학 등록금 대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부모님들, 자식 유학 보내기 위해 집까지 팔아 빚을 지는 부모님들, 손주 봐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는 조부모님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부모들을 위대하다고 칭송합니다. 저 부모는 정말 자식 사랑이 대단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부모일까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대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젊은 시절 음악을 정말 좋아했고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애들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죠. 30대는 육아에, 40대는 자녀 교육에, 50대는 자녀 결혼 자금 마련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항상 자녀 일정이 우선이라 취소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은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60대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40년 동안 오직 엄마로만 살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더 슬픈 건 그렇게 헌신한 자녀들이 감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았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짐으로 느낍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희생이 곧 사랑이라는 착각입니다. 희생과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도한 희생은 오히려 자녀에게 해롭다고요. 왜일까요? 첫째, 자녀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런 생각은 자녀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 때문에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자녀의 독립을 방해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30살, 40살이 되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 자녀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건강하지 못한 롤모델을 보여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넷째, 부모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불만과 원망이 쌓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자존감이 높고 사회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행하지만 희생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불안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고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자녀를 인생의 전부로 만들지 마라. 많은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자신의 인생 전부로 만듭니다. 자녀가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엄마라는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엄마나 아빠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고 취미가 있고 관계가 있고 자신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인생의 전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녀가 떠날 때 공허함에 빠집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독립하면 부모는 갑자기 텅 빈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심각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둘째,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없으니 자녀의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 부모라는 말들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 기간 동안 서로를 돌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녀만 보고 살다가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부부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고 대화도 대부분 자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은 집에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할 이야기가 없더랍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인가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녀는 떠나가고 배우자와는 남남이 되고 자신은 텅 빈 채로 남는 삶. 이게 정말 좋은 부모의 모습일까요? 건강한 부모의 모습. 그렇다면 건강한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자신의 삶을 사는 부모입니다. 자신의 취미가 있고, 자신의 친구가 있고, 자신의 목표가 있는 부모. 자녀가 있어도 여전히 나로서 존재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엄마 아빠도 각자의 인생이 있구나.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건강한 독립의 시작입니다. 둘째, 경계선이 있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돕되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합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엄마가 응원할게입니다. 셋째, 행복한 부모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
자녀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부모입니다.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부모입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탄탄해야 가정이 안정적이고 그 안정감이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학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버려라. 여기까지 듣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부모인데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으니까요. 비행기를 타면 안전수칙 설명을 듣게 됩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왜일까요? 자신이 먼저 살아야 자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건강해야, 행복해야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것,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행복한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희생만 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다 해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오래전에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친구들을 만나세요. 여행을 가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요. 자녀에게 주는 진짜 선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비싼 장난감, 좋은 교육, 큰 유산.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며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인생은 원래 힘든 거구나. 부모가 되면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구나 라고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인생은 즐거운 거구나. 나도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구나 라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도 원합니다. 부모가 자신들만 바라보지 않고 부모 자신의 삶도 살아주기를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니?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마무리.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세요. 그것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인생의 전부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한 명의 인간입니다. 행복한 부모가 되세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죄책감을 버리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내보세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가세요. 자녀는 언젠가 여러분을 떠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텅 빈 집과 텅 빈 마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충만한 자신의 삶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식 위해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자녀도 사랑하면서 자신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모, 행복한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